요즘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초연금만 받아도 다행이다. 이 나이에 무슨 돈이 더 있겠어? 나라에서 주는 건 이미 다 받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기초연금 하나만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전부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만 떠올리며 그 외의 돈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초연금 말고도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어르신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이 돈들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 목표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초연금 말고도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돈들, 어떤 돈이 있는지, 왜 못 받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한편으로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메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셔도 전체 그림이 잡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이야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 다른 하나는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는 돈입니다. 기초연금은 이 중간쯤에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해야 하지만 한번 받기 시작하면 매달 비교적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돈들은 그마저도 아닙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안 오거나 몇 달, 몇 년을 그냥 날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기초연금만 보고 있으면 진짜 받을 돈의 절반은 그냥 놓치게 된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놓치는 돈입니다. 바로 각종 감면 혜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현금 받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이 중에서 어르신에게 자동으로 깎아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신청해야만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에서 매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서 매달 그대로 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달에 몇천 원, 많아야 10,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년이면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이 감면은 한 번 신청해 두면 계속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는 여름철에는 더 큰 폭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역시 겨울철에 감면 폭이 커집니다. 통신요금은 기본 요금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집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이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기본 요금만 내고 있다. 깎아달라고 말하기가 괜히 그렇다. 하지만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면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바로 지자체에서 주는 지역별 지원금입니다. 이건 더더욱 알려주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르신과 경기도에 사는 어르신, 부산, 대구, 전주에 사는 어르신,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어르신에게 매달 소액의 생활지원금을 주고 어떤 지역은 명절이나 특정 시기에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줍니다. 또 어떤 곳은 어르신 교통비를 따로 지원해 줍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한눈에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제각각이고 주민센터에 물어봐도 담당자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혜택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그 해는 끝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만 받고 계신 분들일수록 반드시 본인이 사는 지역의 노인복지 사업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놓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관련된 지원금입니다. 병원비, 약값, 검진비, 이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은 돈을 그냥 내고 계십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동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 해당 자격이 전산으로 바로 안 뜨면 그냥 일반 환자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돌려받을 수 있었던 돈을 그냥 낸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어르신 검진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예약하지 않으면 아무도 연락해 주지 않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끝입니다. 검진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병을 미리 발견하면 결국 큰 병원비를 아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역시 넓게 보면 노후에 들어오는 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정말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돈입니다. 바로 주거와 관련된 지원입니다. 월세에 사시는 어르신, 전세에 사시는 어르신, 임대주택을 고민하시는 어르신, 이분들 중 상당수가 주거 지원 제도를 제대로 모르고 계십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경우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달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제도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는데도 아예 신청을 안 하십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이나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면 주거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데도 정보를 몰라서 민간 월세를 계속 내고 계신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집값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 이것만 해도 기초연금 하나를 더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아까운 돈입니다. 바로 일과 관련된 지원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정부에서 활동비를 보태주는 구조가 많습니다. 특히 공익활동이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받는 돈이 기초연금 계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그대로 받고 활동비는 추가로 받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괜히 연금 깎일까봐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너무 아까운 선택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면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참여하시는 것이 노후 전체 수입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가장 조용히 사라지는 돈입니다. 바로 일시 지급 지원금입니다. 명절 지원금, 특별 지원금, 긴급 생활 안정자금, 이런 돈들은 뉴스에 잠깐 나오고 사라집니다. 신청 기간도 짧고 조건도 복잡해 보여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돈들이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우선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돈 역시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끝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으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나? 그래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말고 숨은 돈을 챙기려면 딱 이 세 곳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주민센터입니다. 동사무소라고 불리는 주민센터에는 복지 전담 창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금, 수급, 감면, 일자리, 주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본인 상황을 입력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공단과 지역복지관입니다. 연금과 일자리, 그리고 지역 지원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세 곳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기초연금 말고도 받을 수 있는 돈을 상당 부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기초연금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가깝습니다. 기초연금만 바라보고 나머지를 포기하시면 받을 수 있는 돈의 절반 이상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가정을 책임져온 여러분께 돌아와야 할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연금 말고도 매달 들어올 수 있는 돈은 분명히 있다. 다만 알아야만 받을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하나의 주제를 골라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